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권예슬 작가님의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취향이 가난하다 느껴질 때 종각 이자카야였다. 내 취향의 가난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곳.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장소, 분위기까지 또렷이 기억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토록 쉬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 영화를 꺼내놓으며 그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초조했다. 뭐였더라? 나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어색한 웃음으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화제는 어느 순간 음악으로 건너갔다. 어떤 가수 제일 좋아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만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흔하디 흔한 취향 질문에 멋들어진 답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맥주잔 속으로 과장된 웃음으로 자꾸만 도망쳤다.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정말 없었을까? 아니다. 분명 있었다. 다만 부끄러웠다. 좋아하는 장르들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영화나 음악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편이기도 했다. 물론 예전에 보고 들었던 감명 깊은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멀리 두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질 않나? 그래서 어줍잖게 이야기하느니 그냥 안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를 물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어떤 문장을 읽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지 휴대폰 메모장에 어떤 글귀를 적어두고 다니는지 어떤 작가의 글이 나랑 잘 맞는지 물어줬다면 분명 신나게 떠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취향 질문 앞에서 마치 가난한 취향을 가진 사람 마냥 자꾸만 위축됐다. 지금에서야 나는 영화나 음악도 좋지만 책에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줄도 몰랐다. 인생 영화가 별로 없으니 추천해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취향을 귀담아 듣고 내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면 나는 그날의 풍요로운 대화가 오갔던 자리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부끄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자극들 덕분에 내가 가진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종종 모임에서 주고받는 단골 질문이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반갑다. 팔레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물감을 짜놓고 다채로운 색으로 섞어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연스럽게 물드는 조화로운 분위기에 늘 심취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취향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취향 지도 안에서 탐험을 해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취향의 초라함이라는 딱지는 붙이지 말 것. 때로는 취향이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빌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쭉 마음을 열어둔 채 살아가고 싶다. 취향의 정답은 없으니까. 궁상맞은 습관. 물건에 대한 취향을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으로 나눈다면 나는 맥시멀리즘에 가깝다. 한때 곤도마리의 작가의 책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열풍 탓에 물건을 좀 버려야 하나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내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설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번번이 실패였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탁상용 미니 수납장. 몸집이 커버린 내게 그 수납장은 손으로 열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나를 똑 닮은 캐릭터 트위티가 환하게 그려져 있어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 큰 물건은 넣을 수가 없어 버리기 아까운 추억의 물건들을
조금씩 넣어놨는데 맨 아래 칸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는 건 19살 때 친구에게 받은 낙엽 편지다. 실제로 낙엽 위에다 편지를 쓴 건데 놀랍게도 아직 바스러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생 때 분신처럼 갖고 다니던 다마고치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라 하기도 애매한 시답잖은 쪽지들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 먼저 챙겼던 mp3 플레이어도 20살에 처음 가졌던 납작한 휴대폰도 여전히 작동이 잘 될 만큼 최상의 상태로 보관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어릴 때 입던 분홍색 키티 잠옷을 발견했다. 잠옷을 펼쳐들고 엄마, 아빠랑 어찌나 한참을 웃었던지. 그리고 덧붙여진 엄마 말이 더 가관이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놔라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습성은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 화장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릴 때 언니와 내가 반성문이랍시고 썼던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빠는 옛날 돈, 전화번호부, 승차권, 오래된 책들을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보관하신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질이 궁상맞다고들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궁상맞은 것일까? 궁상맞다의 사전적 의미는 꾀지재하고 초라하다는 뜻인데 물건 자체가 꾀지재할 순 있어도 초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초라할 리 없고 그 마음이 물건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가진 물건에 대한 취향이 애틋하다. 맥시멀리즘의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사들이고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나름 꽤 신중한 편이다. 나를 오래도록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맥시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곤도마리의 작가가 내 글을 본다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절을 함께한 물건이 남아있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어떡하나?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손때 묻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궁상맞다 해도 그게
내 취향인 것을. 취미가 뭐예요? 언젠가 덕후들이 주목을 받던 즈음 나는 몹시도 우울했다. 누구는 뚜렷한 취미도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서른인데 취미로 돈을 버는 덕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무색무취 인간으로 살아온 게 사회 탓은 아니지만 나는 끊임없이 주변 탓을 하곤 했었다. 취미에 쓸 돈이 없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바빠서, 그냥 이런 나라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해서 더욱 비교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랑 똑같이 일하고 야근도 하면서 어쩜 저렇게 취미로 자기계발까지 똑부러지게 하는 걸까? 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시샘하기도 했던 그때 나의 푸념을 따스하게 들어준 동료가 있었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라 개성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개성이 강하다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세계에 오래 갇히다 보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전 오히려 매니저님이 부러워요. 뚜렷한 취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저랑만 대화하기 바빴는데 매니저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과 공감을 해온 삶이니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어찌나 위로되던지 택시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온기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무색무취를 조금씩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비교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인 채 지내보기로 한 것이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들의 책으로만 잔뜩. 좋은 글귀는 가끔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나의 감상은 주로 내 일기장에 빼곡하게 채워졌다. 오랫동안 힐끗거리기만 했던 그림을 배워보기도 했다. 거창하게 무언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버린 채 그냥 하루에 하나씩 혹은 마음이 갈 때마다 하나씩 그려나갔다. 글도 꾸준히 썼다. 취미라고 말하기 위한 취미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꺼내 윤기를 잃지 않도록 살뜰히 가꾸어 나갔다. 그랬더니 나에게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정말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는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을 방치해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비록 여전히 희미한 색이지만 아무렴 어떤가. 오래된 친구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곁에 없으면 늘 불안했다. 수학여행 버스는 꼭 친구와 함께 앉아 가야 했고, 혼자 급식을 먹는 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등학교길조차도 늘 친구와 함께 했으니 인생의 3분의 1은 친구들과 함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따라하기도 참 많이 따라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친구가 있으면 유심히 지켜본 뒤 내 글씨체도 은근히 따라 바뀌었고, 학용품, 머리 모양, 옷 입는 모양새까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모방했던 것 같다.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세계 각국 또래들의 일상까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직접 눈 마주치고 침 튀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현실 친구들만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서로 스며드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뚜렷한 자아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도 한몫 했을 테고,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탓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한 친구의 습관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심지어 착하기도 해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 나는 하나도 갖기 힘든 걸 모두 갖고 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었다. 어쨌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 친구를 좋아했고 선망했다. 분명 나랑 비슷한 디자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안경을 추어 올리는 손동작마저 우아해 보였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해도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였다. 같은 교복, 같은 체육복을 입어도 유독 세련돼 보였던 친구. 필체도 참 예뻤다. 요즘처럼 캘리그래피가 흔하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어쩜 글씨도 그렇게도 예쁘게 쓰던지. 그 친구의 필체를 따라하기 위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빼곡하게 글씨 연습을 했던 연습장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했는지 지금도 따라 쓸 수 있을 정도다.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면서 모방의 대상도 해마다 달라지곤 했지만, 나는 대체로 글씨를 예쁘게 쓰거나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해 보이는 친구들을 좋아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친구들의 습관과 취향이 여전히 내 몸 어딘가에 저마다의 문신으로 남아있는 기분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친구가 좋아했던 향의 바디로션을 낯선 사람에게서 우연히 맡았을 때, 내가 따라하던 필체를 어느 문방구의 테스트 종이에서 봤을 때, 친구와 함께 가사를 외워가며 따라 부르던 그 시절 노래를 길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여운이 길게 남아 한동안은 친구들이 무척이나 그리워지곤 한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종이 위에 하나씩 써본다. 머릿속으로 이름을 떠올렸을 땐 그저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 글자씩 써두고 보니 친구들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 알고 지낸 시간보다 연락이 끊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일까? 이제는 친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선명하게 다가오는 기분이다. 미성숙했던 시절, 나의 정체성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줬던 착한 친구들. 펜으로 적어둔 이름을 손으로 괜히 하나씩 만져보며 친구들에게 조용히 안부를 건네본다. 나에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거리낌 없이 나눠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